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만에 22만 명이 증가해서 6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도 429명 나와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늘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까? 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확진자 60만 명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전 세계 하루 확진자의 지금 30%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한 178만 명 정도 예. 되는데 우리가 60만 명 나왔으니까 거의 한 3분의 1쯤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게 외국은 이미 오미크론의 유행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뒤늦게 오미크론의 유행을 맞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비교를 하자면 외국의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와 우리나라의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를 이제 같이 비교해야 어떻습니까? 공평한데요. 예.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습니다. 정점과 비교해서요? 네, 정점과 비교했을 때 현재 확진자 수가. 그런데 이제 입원 환자 수나 중환자 수를 비교하면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어서 사실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절대적으로 감염이 늘어나는 것도 일부 요인이긴 하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검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숨은 감염자까지 외국에 비해서 더 많이 찾아내는 게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당초 정부가 정점을 3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차이는 지금 최근에 PCR 검사를 기준으로 확진을 하던 것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기준으로 확진 기준이 바뀌면서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검사를 받기가 더 편리해졌고 그 결과 전에 검사를 안 받던 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하루에 429명 나왔습니다. 네. 이게 독감 치명률 수준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주 전 그 확진자 수가 일평균 30만 명이었고요. 예. 요번 주에 일평균 사망자 수가 한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나누면 한 0.1%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네. 오늘 좀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온 거는 이게 이런 추세가 더 계속 지속될지 일별 변동의 일시적 현상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치명률이 0.1%로 독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의 절대수가 증가하면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이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한 14,000명 정도 네. 발생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독감의 치명률이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매년 당뇨로 사망하는 환자의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네. 적지 않은 규모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고요. 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있는데 네. 팍스로비드 공급이 원활치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처방을 해도 처방할 수 있는 재고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정부가 도입한 물량은 한 16만 명분을 예. 도입했고 실제로 처방된 거는 그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이게 물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약국에서는 처방을 많이 받아서 다 소진돼 버리고 그렇군요. 나머지 약국에서는 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초기에 경험했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느 약국에 얼마나 마스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 그런 시스템을 정부가 좀 빨리 만들어서 약국 간에 부족한 약국에서 약이 남아 있는 약국으로부터 약을 좀 빌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런 상황을 되죠. 예상 못했나 봐요.
충분히 예상된 상황인데 예. 정부가 뭐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기기에 좀 여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당초 팍스로비드가 5일 안에 이제 복용이 돼야 네.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로 처방이 안 되고 있다면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뭐 5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5일 넘기는 환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예. 그렇지만 여전히 뭐 이틀, 하루 이틀이라도 약을 처방을 못 받는 거는 문제죠. 약이 없는 게 아닌 상황에서. 예. 네. 그리고요, 오늘 방역 당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최대 기한이 증상 발현 후 8일까지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격리 기간이 6일인가 7일인가요? 현재 7일입니다. 네. 그런데 8일까지 바이러스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격리 기간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격리 기간을 늘리면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그만큼 활동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그 8일째에 배출되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10%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7일 격리 이후에 여전히 감염력이 있는 사람은 소수라서 이것을 격리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격리 기간이 지나더라도 8일째에 감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네요. 예, 마스크 쓰고 접촉을 조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각자가 주의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치명률은 독감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좀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의 면역력을 가져야 되고 면역력을 갖추는 방법은 백신의 효과를 발휘하거나 아니면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을 갖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뭐 외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숫자, 일정한 퍼센트의 국민이 감염이 돼야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고위험군 고령층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예.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위중증이 됐을 경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발전하는 일을 막는 것. 예. 그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현장이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병상이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 예.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위중증 환자의 병상 점유율, 가동률은 뭐 한 65% 예, 그렇습니다. 정도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하는 사례들, 뭐 요양병원에서 이제 노인이 감염이 돼서 중증 상태인데 중환자실이 없다고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그냥 요양병원에 갇혀 있는 상황인 사례들을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3차 유행이나 4차 유행 때도 똑같이 생겼었던 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진 장부상의 병상은 충분한데 실제로 환자는 입원을 못하고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게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네. 여전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병상 가동률이 65.6%라고 밝혔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병상의 문제보다는 의료 인력의 문제다. 인력의 문제입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제 발표할 텐데 일각에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확보한 병상이 충분히 다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뭐 한두 주만 지나면 우리가 정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 한두 주를 못 기다리고 방역을 완화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결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점을 확인한 이후에 완화해도 늦지 않을까. 예.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분들은 정점을 확인하고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이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뭐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끝나고 하강기에 접어들었는데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영국 같은 경우 68%가 넘는 전체 감염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지금 한 26% 정도가 스텔스 오미크론인데요. 하강기에 가면 이런 현상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다음 주 좀 정점을 네. 찾고 그 다음부터 빠르게 감염자 수가 줄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기대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